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8단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형성평가입니다. 1번 생태계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다. 옳은 학생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A.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서로 독립적이야.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립적이지 않죠?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A가 틀렸으니 1, 4번이 제외가 되겠고요. B번, 빛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10번,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의미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B, C,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생태계에는 생물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죠. 자,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토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개체군이 되겠고요. 토끼, 사슴, 여우 등 여러 개체군이 모여 있을 때는 군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생태계 구성 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A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3번, 4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세균은 모두 B에 해당이 된다. 자, 세균이라고 하는 건 생물적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B에 해당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요인이 모두 맞았으니 정답은 3번이고요. 디귿도 맞아보신다면 광합성을 하는가라는 것은 소비자와 분해자를 구별하는 특징이다. 광합성을 한다라는 얘기는요. 생산자와 어떤 것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4번 다음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예이다. 개구리는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바꾼다. 온도에 따라 생물이 영향을 받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온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분해자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자, 분해자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죠. 생물 군집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1, 3, 4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사슴이 가을에 번식하는 것은 기억의 예이다. 자, 사슴이 가을에 번식하는 것은 빛이 줄어들기 전에 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선인장의 입이 가시로 변한 것은 니은의 예이다. 자, 선인장의 입이 가시로 변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니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6번 생태계 평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하위 영양단계 생물이 가진 에너지는 모두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한다. 아니죠. 일부만이 이동하겠죠. 자, 기억이 틀렸네요. 그러면 1번, 3번, 5번이 제외되겠고요. 2번, 4번의 니은이 공통으로 있으니 디귿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는 생물 양이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늘어난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 형태, 즉 줄어드는 경향이 있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고요. 니은도 맞아보신다면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어떤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A는 생산자이다.
자, 생산자는 디귿이고요. A는 하나, 둘, 셋, 3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틀렸으니까 1, 3, 4가 제외가 되겠고요. 디귿이 공통으로 들어 있으니 니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B에서 C로 이동한다. B에서 C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D에서 C, C에서 B, B에서 A로 이동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2번에 디귿이 되겠고요. 디귿도 마저 보신다면 C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D의 개체수는 일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C가 D를 먹는데 C가 많아지니 D는 감소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생태계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먹이관계가 단순해지면 생태계는 보다 쉽게 교란될 수 있다. 맞죠? 2번 환경오염과 과도한 산영으로 인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맞고요. 3번 기후의 변화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변화시킨다. 맞고요. 4번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감소는 평형 유지 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맞고요. 5번 외래 생물의 유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평형을 유지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니죠. 외래종이라고 하는 건 천적도 없고 그런 천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종의 피해 또는 멸종을 일으킬 수 있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천을 복원하고요. 도시숲에 조성하고 생태 통로의 설치, 무분별한 환경개발 제한 모두 맞는 설명이 있는데요. 5번에 자연 휴식연재를 축소한다. 휴식연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휴식, 출입을 통제하는 건데 이런 것을 축소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인간의 활동 맞고요. 대기 조성의 변화 맞고요. 해수의 염분 변화 틀린 설명이고요. 4번 대규모의 산림면적 변화, 방출된 화산 분출물 3번이 요인이 아니겠습니다. 11번 지구온난화로 생긴 영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해안 저지대가 침수한다 맞고요. 육조 해양의 생태계가 변한다 맞고요. 빙하 면적은 감소한다 맞고요.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가 생긴다 맞고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이건 영향이 아니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에서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반구 대기 대순환이다. A에서 C에서 일어나는 대기순환의 순환세포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기역, 피읍, 히읗,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극순환, 여기는 페렐 순환, 그리고 맨 밑에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위 그림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A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편서풍이 아니라 뭐죠? 무역풍이 분다. 2번 B의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분다.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이 불겠죠. 3번 A와 B 사이에서는 지상에는 고압대가 형성이 된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서는 하강 기류네요.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가 형성이 되겠고요. 4번 B와 C 사이에서는 상승 기류네요. 상승 기류니까 고압대가 아니라 저압대가 형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고 이야기해 주죠. 5번 위더벨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자전으로 생기는 순환이다. 자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의 커다란 순환, 즉 지상에서는 북풍이 분다라고 했는데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가 자전으로 인해서 세 개의 커다란 순환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사막과 사막화 현상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막은 주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다. 적도 부근이 아니라 30도 부근, 중위도 고압대에서 발생하죠. 2번 사막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이다. 강수량이 많다. 안 되겠네요. 증발량이 많아야 사막이 더 발생하기 쉽겠죠. 틀렸고요. 3번 사막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사막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기도 하겠죠. 5번 사막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림 면적을 줄여나가야 된다. 늘려나가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에서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태평양의 표층해류의 분포이다. 15번 A와 C는 대기대순에서 어떤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되는지 쓰시오. 자, A라고 하는 건 무역풍이 되겠고요. C라고 하는 건 편서풍 영향으로 부는 해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A는 적도 북반구죠. 북적도 해류가 되겠고요. 10번은 태평양 북쪽이네요.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습니다. 16번 위 그림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A는 북태평양 해류이다. 북태평양이 아니라 뭐죠? 적도 북반구 북적도 해류이겠죠. 2번 C는 쿠로시오 해류다. 10번은 태평양 북쪽이죠. 북태평양 해류가 되겠죠. 3번 D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자, D라고 하는 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죠. 캘리포니아 옆이네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겠습니다. 4번 멕시코 만류의 성질은 D보다 B에 가깝다. 자, B라고 하는 것 크루시오 난류고요. 멕시코 만류도 난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표층해류를 형성하는 주된 원인은 수온이 아니라 바람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엘니뇨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느껴지지만 3번 정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무역풍이 부니 동태평양은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겠죠. 차가운 물이 올라오네요. 위쪽에서는 하강 기류. 자, 그럼 서태평양은 반대로 온도가 높겠네요. 상승 기류. 상승 기류 뭐가 생기죠? 구름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무역풍이 약해지겠죠. 용승이 약해집니다. 서태평양에서는 상승 기류가 약해지니까 가뭄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할 때다. 아니죠. 약할 때가 되겠죠. 2번 위도 30도 부근의 표층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위도가 아니라 적도 부근이겠죠. 틀린 설명이고요. 3번 적도 부근에서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 강해진다.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류의 흐름이 약해지겠죠. 4번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는 서태평양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평상시에 비가 내리는데 엘니뇨 비가 내리지 않으니 가뭄의 피해가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5번 적도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영역이 동쪽으로 치우쳐 나타난다. 자, 이건 무슨 설명이냐면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태평양 중간 부분에서 상승 기류 비가 내리게 되는데, 자, 평상시보다 어떻게 됐죠? 동쪽으로 치우쳐 나타나겠죠?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주전자에 들어있는 물을 가스레인지로 끓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스레인지를 켰더니 가스가 연소되면서 물이 끓어올라 주전자의 뚜껑이 들썩였다. 이때 에너지의 전원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가스라고 하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연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탄다, 열 에너지가 되겠고요.
뚜껑이 들썩였다라는 얘기는 움직였다,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어떤 열기관에서 500kcal의 열을 공급받았더니 400kcal의 열이 배출되었다. 효율은 자 이거 500분의 400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400이 배출되었으니까 한 일은 얼마가 되겠죠? 100kcal가 되겠죠? 그러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공급된 것분의 한 일이 되니 500분의 100, 0.2가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20번 매끄러운 수평면이다. 책을 밀다가 놓았을 때 책이 조금 미끄러지다가 정지한 모습이다. 손에서 놓은 책이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2J일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의 운동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멈추었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정지할 때까지 발생한 열에너지는 2J이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2J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책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발생한 열의 에너지는 머물러 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정지해 있지 않으니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물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음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를 쓰시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